스픽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요 정말 이 고수의 전략 귀한 분, 그리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정치인, 제가 좋아하는 누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대구에서 제가 뵙던 분인데 서울의 상경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의원님이 되시기 전에 제가 방송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의 희망, 대구 경북의 목소리 임미애입니다. 대구 경북의 희망, 대구 경북의 목소리. 저는 사실 오늘 오랜만에 뵐 때부터 마음이 너무 뭉클한 게 의원님 되시기 전에 저희가 뵀었잖아요. 진짜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참 많이 드디어 얘기했었거든요. 왔어요. 드디어. 아니 근데 서울에 왔으면 제일 먼저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느 날 스픽스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강 변호사님이 왔으면 왜 전화를 안 하는지, 밥 사달라고 전화할 만한데 서운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워낙 의원님이신데 제가 감히 또 원래 또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 우리가 의원이라고 전화 안 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이번에 제가 용기 내가지고 의원님 제발 좀 나와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전화하다니. 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임미애 의원님이 아직도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1987 여러분 1987년 6월 항쟁 60항쟁 얼마 전에 6월 10일이었죠. 60항쟁 당시에 이화여대 총학생 회장이셨습니다. 그 신촌에 앞에 투쟁이 최전선에 계셨던 분이고 1년 선배가 서영교 의원. 네. 그렇죠. 총학생 회장 1년 선배. 그런 분이고요. 그 이대 나오는 분인데 또 경북으로 낙향하셔가지고 남편 따라 가셔가지고 농사 짓는 국회의원으로 많이 또 알려져 있죠. 네. 소도 키우시고요. 네. 그래서 경상북도 도당위원장이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도의원 당선하셨고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민주당이 TK에서 광역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셨던 분이고 거진 다 사실 도지사 선거 빼고는 거진 다 이기셨어요. 거진이 아니고 다 이겼어요. 100%에. 네, 제 남편이 떨어졌고 저는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활용점정으로 이제 드디어 국회까지 입성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계엄전국 때 이제 월담을 하셔가지고 다른 의원들과 같이 또 월담을 하시고 강경하게 또 싸우는 목소리, 그리고 이제 생생한 그때 당시 이야기를 또 뉴스공장 나오셔서 많이 이야기하셔가지고 드디어 저는 그때 너무 기뻤던 게 드디어 임미애라는 정치인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요새 좀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TV에서 자주 봐요 이러는 거예요. 오. 근데 TV에서 자주 볼 리가 없는데 싶은데 보면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민주당의 소식을 접하는 분들이 의외로 경북에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만나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구나 이랬죠. 그럼요. 이제 유튜브가 특히 스픽스 저희 채널이 이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자주 좀 나와주시면. 그러니까 좀 일찍 불러주셨어야지. 제가 사실은 문대림 의원이 여기 고정 나오시잖아요. 그 내가 어떻게 거기 고정을 했어?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가 막 부러워했어요. 밥 먹을 때. 그래요? 네. 그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막 이렇게 그랬죠.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드디어 모셨으니까 그때 지금 일단 의원님께서 완전 뚜껑이 열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서정욱 변호사라는 분이 희한한 얘기를 해가지고 화면부터 잠깐 띄워드릴까요? 서정욱 변호사가 그제 저녁일 거예요 아마 라디오 YTN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화면 보시면은 홍준표 전 시장 내년쯤에 이준석 의원과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보수를 재편하려고 한다. 거기다가 더 한 줄 더 떠서 더 기가 막히는 게 홍준표는 서울시장, 이준석은 경기도지사 출마 계획이 있다. 지방선거에 신당 소속으로. 진짜 이거. 그래서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본인이 주류가 되는 신당을 내년 초에 만들 것이다. 우와, 이게 지금 믿기십니까? 어때요, 의원님? 저분이 소설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뭐라 할까 저쪽 세계에서는 정보가 있는 분이에요. 정보가 있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완전히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만약 저분의 그 구상대로 된다면 홍준표는 트리플 크라운인가요? 경남지사에 대구시장에 이제는 서울시장까지 먹겠다. 저
홍준표 지사가 잘 아시잖아요. 대구에서 경험해 보셨으니까. 네. 대구에서 대통령 선거 나간다 그러면서 대구시장을 일찍 버릴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오. 잘한다, 응원한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지지한다가 아니라 예. 빨리 가라 이 소리였거든요. 나가 대구시장에서. 아, 이제 그만 저지레 하고 빨리 대구를 떠나라 그렇죠. 뭐 이런 거였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아직도 망상 속에서 다시 서울시장 얘기를 하고 네. 저는 저건 소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저런 거를 방송에 나와서 했다는 거는 국민을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우습게 보는 거죠. 국민을 졸로 보는 거 아니면 저게 어떻게 발언이 저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주로 보면 근데 저런 거 나올 때 보면은 약간 여론 간복이 이런 식으로 저런 네, 스피커를 한번 던져보는 떠보는 거죠. 거. 네.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그 라디오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근거가 뭐냐? 네. 확인했냐? 그랬더니 최측근에게 확인했다. 에이, 그러면 네. 만약에 저렇게 해서 이준석이 근데 저것과 관련해서 이준석의 발언이 나왔어요. 입장 나왔죠. 네, 입장 네. 나왔는데 아니다. 자기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뭐 최선을 다할 거다. 이런 얘기들. 동탄에.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 만약에 이준석이 홍준표하고 손을 잡아서 저런 구림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준석도 정치 생명 끝이죠. 근데 원래 네. 지금 보면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이준석은 저는 빠른 속도로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소멸되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끝났죠, 뭐 사실. 뭐 네. 저는 사실 징계 안에다가 공동 발의를 한 사람으로. 징계 제명안에. 네, 그래서 제가 오. 항의 전화를 무지 많이 받았거든요. 왜요? 누구한테요? 이게 의원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자면 네. 그거는 옳은 선택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명안을. 네, 근데 저는 이게 당의 입장이 아니고 한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이전에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서명을 했고 네. 당시 당시 민주당 의원이 3분 정도가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무적인 판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능력도 없냐 그러면 그런 비난은 제가 받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에 동의한 것을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면 안 돼. 제명안 이런 거 발의하지 말라고 했는 게 민주당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원들 중에 저한테 당원들 이제 중에. 문자로 네. 그게 이재명 네. 대통령 만드는데 얼마나 악재가 되는 줄 아냐 막 그래요?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가 악재가 되지?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희한하네. 계시구나. 네. 그런데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그리고 이런 이슈가 대통령 만드는 데에 네. 장애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판단을 하는 분도 있구나.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아유, 그래도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정치인은 정무적 판단 이전에 민심을 거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약간 의외네요. 그런 전화가 당원들한테 왔다니까. 네, 문자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네. 희한하네. 위장당원 아니야? 근데 홍준표가 서울시장 간다라는 거는 이제 정말 피식 웃을 개그처럼 들리는데 네. 이준석이 경기도지사 자리를 노린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전 국민들 또 한번 꼭지 돌게 하는 얘기 같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 제명안도 발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전 국민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개혁신당은 선거비 보전 하나도 못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당내 문제들도 지금 뭐 여전히 허은하 전 대표와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 끝난 채로 경찰 조사 막 받고 있고 게다가 마지막으로 명태균까지 조사 대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특검이 발족되면 번질 수 있는데 자기한테 그런 와중에 지방선거 게다가 경기도지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광역단체장이 되겠다? 이거는 현실 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그렇게 깊게 얘기할 만한 건덕지가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택도 없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던져보고 네. 요 던진 것에 대해서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로는 네. 뭐
한번 덤저봄직한 미끼일 수는 있으나 네. 실제로 이게 실현되기는 구상대로 굴러가기는 저는 쉽지가 않다. 이거는 국민들을 굉장히 정치의 이게 주체가 아닌 정치의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발언이고 행동이다라고 봐요. 국민을 뭘로 보나요? 그리고 더 우리가 짚어야 될 게 홍준표는 대선 무렵에 하와이로 가서 지금도 가 있고 난 정치 안 하겠다라고 하지 아니 근데 않습니까? 그때 그 말은 잘 들으셔야 돼. 네. 홍준표를 한두 번 겪으시지 안 하잖아요. 하긴, 예. 우리가 겪은 홍준표에 의하면 예. 그때 그 워딩은 이거였어요.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기까지 예. 대선에서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된다. 아, 예.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 분명히- 전당대회에서 역할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이 지방 선거를 지휘하는 네, 당 대표. 그러면은 필히 공천권을 가지는 거고. 네, 특히 TK 지역, 대구 지역에 여러 가지 공천 자리들이 쭉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패권과 영향력을 딱 네. 기존에 닦아온 이거를 날릴 판인데 지금 이걸 다시 수습하고 자기 쪽으로 모으려면은 당권 가지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네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잖아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러나지도 않고 막 권성동 입장에서는 제가 저럴 줄 몰랐다라는 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만약에 정상적인 전대로 가지 않고 비대위가 만들어진다면 비대위에서 만약 요청이 있다면 또 다른 역할을 한번 또 홍준표는 꿈꿔볼 만한 이야.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예, 그러니 뭔가? 다음은 예,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좀 삐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 많이 삐졌죠. 예. 예전부터 이제 예전에 왜 아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평생 그 당을 지켜왔는데 네. 대통령 탄핵 때마다 자기가 나와서 선수로 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당원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당원 투표에서 지잖아요. 늘. 그러니까요. 네. 그럼 뭐 본인이 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서운한 거지. 근데 항상 보면 대구시장 시절에도 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한동훈 욕을 그렇게 하면서 한동훈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당원들 대구에 있는 당원들조차 한동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니까 완전 삐져가지고. 네. 근데 그때 한동훈을 그렇게 공격한 거는 사실은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총리를 노리고 있구나. 그래서 한동훈을 계속 이렇게 디스하면서 대통령실에 뭔가를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있었죠? 하잖아요. 네, 나왔어요 보도가. 그래서 아주 계산된 행동이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을 공격하는 그 모든 발언들이나 SNS의 메시지가 매우 계산된 행동인데 그게 본인의 시나리오대로 안 굴러간 거죠.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총리도 물거품 된 거고 뭐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 역사에서 가장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인 거죠. 자기 꿈을 다 배려놓은. 다 배려놓은 거죠. 계엄만 안 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법 처리됐을 거다 뭐 이런 그럼요. 얘기도 하고. 그럼요. 그러면 나는 안전하게 1등 주자로서 했을 텐데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아마 네. 분명히 윤석열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발언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는 SNS 활용을 할 때 보면은 그냥 감정 분풀이처럼 보이지만 다 계산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요새 보면은 계속 국민의힘 위원정당 심판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위원정당 해산 심판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 후보자 강제로 바꾸는 그 과정 때문에 위원장당으로 해산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망해라고 지금 막 고사 지내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의도가 네. 없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의도는 무조건 확실하게 있다. 있다. 그럼요. 어떤 의도입니까? 진심으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진짜 보수로 거듭나기 위한 이 애정이 묻어 있는 발언이냐? 그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 원로로서 네. 어떤 당의 원로로서 뭐 충원 그런 거 아니다. 아니 절대로 아니죠. 네.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래도 그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원로 정치인으로서 네. 뭐 전혀 애정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 당에 낸 당비만 해도 수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러니 당비 한 푼 안 냈던 윤석열한테 네. 그렇게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무슨 짓인지. 네, 그렇지만 분명히 저 발언은 정치의 의도가 있다. 그럼요. 의도가 있고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사실은 망할 만큼 망해야 새롭게 뭔가 자신의 자리가 만들어지지. 아하. 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자기 자리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공간이 없네요. 예. 지금 여전히 전당대회를 하면 친윤파가 당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오. 한동훈 안 됩니까? 아유, 지금은 어렵죠. 그러니까 41% 김문수의 득표율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득표거든요. 후보 탓을 할 수도 없고 이거 네. 애매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친윤이 이 자신의 그 과오가 이미 이 개표 결과로 대선 결과로 인해서 네. 면죄부를 받았다고 착각하기 딱 좋은 득표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보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 합니다. 이 당은 도대체 선거에서 진 당 같지가 않고 이긴 당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 있다. 자기네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선방했다. 네. 이 상황에서는 이게 홍준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손자리가 없네. 예, 말하는 게 자꾸 망해라 망해라 이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은 국민의힘이 41%의 득표를 함으로 해서 반성도 날라갔고 재건도 날라갔고 예. 다시 뭔가를 하더라도 여전히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정당이 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국민의힘에 지금 쇄신도 없이 당권 가지고 이 김재원 전 최고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난파선에서 서로 선장되겠다고 싸우는 꼴이다. 뭐 쥐도 싸우고 있으면서 뭐 약간 그런 거에 원천적 원인이 TK에 있는 거다. TK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망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개혁의 발목을 잡은 큰 족쇄가 네. 그 41% 네. 그리고 그 41%가 가능하게 해주었던 대구 경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굉장히 아픈 얘기입니다. 저희 이제 대구 경북의 인사로서 저희 둘 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고 제가 사실 그 개표 날에 그 출구조사 결과 대구 경북 출구조사 결과 짠 이렇게 나오고 아유 저 눈물이 나더라고. 이거 진짜 안 되는구나 이거. 여론조사 때는 막 30% 40%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뭐 선거 때는 결집이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와 이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뭐 전에 대선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그래서 어땠어요? 6월 4일 날 우리 대통령 취임 선서 이렇게 한 날 저 앉아서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냥 그래요? 울라고 운 게 아니고 네.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의원들이 네. 감격해서 우는 줄 알고 그렇게 좋았어? 그렇게 감격스러워?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예.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예. 진짜 그 정도 나올 줄 몰랐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의원님은? 저는 그래도 또 올라 그러신다. 의성에서 한 25% 정도? 예. 그러면 경북 전체로는 한 28, 29? 예. 저희가 낮게 잡아도 한 그 정도다. 최소 잡아도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랬죠. 서운했죠, 많이 서운했죠. 아쉽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계엄을 선포한 정당에게 예.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줄 수 있지? 이게 저희한테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파면 선고가 나던 순간, 네. 그 헌재 판결이 나는 순간 4월에 이미 계엄령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 단절을 시켜버렸다는 네, 거죠? 이렇게 딱 끝났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4일과 그 이후로 나누는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보수는 김문수를 중심으로 재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무섭거든요. 너무 네. 싫다. 그리고 행정 권력에다가 입법 권력까지 쥐고 있으면 저 정당이 뭔 짓을 할지 몰라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왜 이재명의 독재로 갈 겁니까?라는 그 메시지가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졌거든요. 경북에서는. 그렇죠. 그게 맥힌 거죠.
합당한 두려움이라고 생각도 저는 드는데 사실은 혼나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무리 우리가 핑계를 대도 성인들이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건데 투표를 계속 한쪽으로만 잘못하면 그에 대한 후과도 감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너무 고향에 대한 애정 때문에 맨날 이 얘기만 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아니 뭐 이렇게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을 해도 안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네. 제 남편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기사를 이만큼 잘라서 저한테 보냈는데 거기 네.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TK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거고 가장 취약지라는 곳에 인사들까지 적극적으로 배분을 해서 TK를 공략할 거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는지에 매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보내면서 그 밑에 남편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지역 안배를 얘기하려면 표도 안배를 했어야지. 이래갖고 제가 그 밑에다가 참 얌통머리 까지게네 이렇게 했어요. 얍삽하게. 얌통머리 없다 이 소리 하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네. 아니 그러니까 인사에 있어서 배분을 얘기하려고 하면 표도 적절하게 주고서 배분을 당연하죠. 얘기해야지. 아니 그리고 더 심한 게 그 대통령 당선된 바로 다음 날에 대구 부시장이 TK 신공항 예산 달라고 전면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 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표를 주고 얘기를 해.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데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국민적 동의가 있겠냐? 국세를 투입하는 것에. 제가 그래서 요 참에는 제가 이제 발언을 좀 쉬는 걸로. 저도 갈등인 걸로. 제 마음이 복잡한 걸로. 그건 제가 변호사님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서. 네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민주당 얘기 넘어가 보죠. 원내대표 선거 지금 이제 온라인 투표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흐름 누가 좀 앞서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거는 저희 원내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하긴 뭐 다 네. 의원들 속내는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죠. 늘 틀려왔던 게 원내대표 네. 선거 예측입니다. 근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제 한 들어선 지 1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네. 득표는 50%가 채 안 되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지금 해보면 지지도가 60%가 훌쩍 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고 네. 또 뭐 단적인 예로 어제 증권거래소 가가지고 네. 네. 오. 즉석에서 간담회 하는 거 보면서 그거는 아주 구체적인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안까지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네. 할 수 있는 건 그 자리에서 이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대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그 순간에 어제 지수가 2,890 얼마를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3년 반 동안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 지능순으로 국장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장에 돌아오는 건 지능순이다. 근데 그거 보면서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정말로 높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일절 다른 호재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외에는 아무런 호재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빠른 개혁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작년 계엄 이후에 국민적 관심으로 이 거리를 메웠던 다양한 개혁 과제에 대한 요구 이것들을 빠르게 해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정치가 너무 불안정했고 스트레스였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안정감을 주고 사람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주식시장에도 관심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빠른 개혁 과제의 속도를 내는 것과 안정감을 동시에 이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원내대표가 어떻게 손발을 맞춰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여서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 그냥 저의 무지한 어떤 이야기인데 대통령은 좀 뭔가 안정을 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모두를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근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걸고 앞장서서 선봉장 역할은 원내대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근데 나도 그게 또 거꾸로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대통령의 그 의지는 끝이 없어.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저분이 뭘 할지 또 모르겠는 거야. 일을 풀어나가는 걸 보면 네. 할 수 있는 건 즉각 하는 걸 보면서 네. 정말 실제로 국민들은 큰 개혁 과제는 시간이 걸리는 걸 알고 그거는 정말로 많은 이 논의 과정을 거쳐야 여기 도달한다는 걸 잘 알거든요. 네. 근데 내 생활에서는 작은 불편함들, 작은 개혁 과제들 이거는 빠르게 처리되길 바라는데 이것들을 또 신속하게 해내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 어쩌면 원내가 또 안정감을 보여줘야 하는 순간도 오지 않을까? 오히려 거꾸로. 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 네. 이게 진짜 당내에 제가 네. 여쭤보면 의원님들 다 비슷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이건 결과 모르겠다. 당원들의 마음은 워낙 지금 김병기 의원에 대한 MBC 보도 때문에 맞아요. 이거 진짜 국정원에서 이거 공작한 거 아니냐. 얼마나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되는 게 싫었으면 이렇게 맞겠냐.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김병기 의원을 지지한다. 뭐 이거 그 맞아요. 제일 적들이 싫어하는 우리 장수가 최고의 장수야. 이런 여론이 막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당원들 사이에 빠르게 이제 김병기 의원이 사실은 권리당원 사이에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분은 아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빠르게 인지도를 넓혀 나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생각하면 네. 서영교 의원은 그 긴 시간을 우리 당원들 속에서 함께 싸워왔던 의원이어서 전사였죠. 그렇죠. 예. 어느 자리에서건 그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예, 함께 투쟁 전선을 지켜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도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네. 나 진짜 최전선에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네. 이분을 봐도 아깝고 이분을 봐도 아깝고 이야.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게 민주당이니까 가능한 판인 것 같아요. 누가 돼도 다 그럴듯한 정말 좋은 분이다. 네. 누가 떨어져도 너무 아쉽다. 저 좋은 사람인데 둘 다 좋은 분이다. 이런 선거 잘 없잖아요, 국내에. 민주당이니까 가능하다. 국민의힘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왜요? 그런 그 꾸준한 공부 모임이 없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사실 또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래갖고 선배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 정보를 다 준 다음에 네.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네. 많은 의원들이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이분 입장에서는 이런 원내 선거도 처음 경험하는 거죠. 굉장히 자유로운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낯설겠네요. 국민의힘하고 네, 그래서 다르니까.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토론이 가능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나중에 김성욱 의원이 뭐라 그럴지 모르겠다. 네. 제가 체질이 민주당에 더 맞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은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 국민의힘에서 정치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네. 최대야. 근데 또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또 오히려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은 재미있대요. 아. 민주당에 있는 게 제 네. 체질이 원래 민주당에 맞나 봐요. 너무 재밌어요. 이러고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인가는 경제는 민주당에서 그 제가 자료를 그동안 나왔던 자료를 쭉 보여주면서 공부 모임이에요. 네. 경제는 민주당. 네, 그래서 이 모임에서는 이런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비상이라고 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의원들 모임이 있거든요. 예. 여기선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한다. 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본인이 관심 있는 곳 두 곳을 픽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수강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죠. 이야. 네, 그래서 내가 그쪽 커뮤니티에는 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 좋아하고 예. 네, 아니 그리고 그럼 국민의힘은 아예 그런 게 없고 그냥 단발적인 세미나 같이 네. 그냥 한번 그래서 행사처럼 거기도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요. 이랬더니 예.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은 있는데 네. 다선 의원들하고 함께 섞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은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다선이 이러길래 안 한다는 얘기네요, 공부를. 뭐 그런 셈이네요. 모르죠. 그럴 것 같았어. 예, 공부를 하면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들이. 예?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구체적으로 그 의원들의 삶이 정말 궁금한데 공부 모임 그럼 일주일에 뭐 몇 번이나 있는 거예요? 아, 그건 본인이 이제 신청하기에 따라서. 신청하기 따른 다른데 예.
주제가 정해지잖아요. 네. 강사가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꼭 거기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그냥 가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로 오시는 분은 강의하시는 분은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내가 의성에서 그리고 경북에서는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들이 와가지고 이야. 강의를 하죠. 민주당 진짜 잘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정말 국회의원이 공부하는 나라가 돼야 네. 정치가 똑바로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수도 없이 했는데 민주당은 실천하고 있었네요, 그게. 그리고 굉장히 진지해요. 그런 거 나는 제가 만약에 당대표이면은 그런 거를 참석을 하는 분들을 다 좀 심사를 해서 채점을, 그러니까 가점을 좀 주겠어요. 나중에 뭐 공천이든 뭐든 당직이든 세미나 참석, 토론 참석, 수업 참석, 뭐 방송 나오는 것까지 다 좀 체크해가지고. 근데 거의 다 하는데? 아, 다 하세요,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공부 모임들이 다 다른데요. 다선 의원 중심으로 해서 그래요? 이런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정성호 의원 중심으로 해서 하는 민주주의에 관한 공부 모임도 있고 경제에 대한 공부 네. 모임도 있고. 그러면 의원님 그 맨날 공부 모임 이런 거 같이 하면 같은 개파로 막 묶어버리잖아요, 언론에서. 근데 개파하고 그렇지는 상관없는 거죠, 네, 이건? 개파랑 상관없고요. 오. 우리는 그런 개파는 잘 모르겠는데. 개파가 있나? 민주당에? 뭐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야. 그냥 멋진 당을 만들어놨어, 정말. 공부하고 7시 반에 시작해서 보통 한 9시 전에 끝나거든요. 네. 9시 되면 다 자기 각자 일을 시작하니까 딱 끝나면은 가고 또 강의 중에는 진지하다는 게 네. 질문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도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이었구나. 그러니까요. 초선으로서 또 원내에 들어와 보니까 네. 비록 뭐 남편분은 이미 원내 원내 제가 가셨지만 그러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김상옥 의원 불러가지고 내가 갈게 방으로 갈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겠습니다 이래갖고 제 방에 왔는데 제가 강의자료 쫙 내놓고 그랬더니 선배님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뭐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좋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다 그렇게 또 참석하고 공부한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든든한 게 너무 감사하고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 당 행사도 참석해야 되고 나라도 살려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극한 직업이네요. 극한 직업 정말. 그렇죠. 야,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구나. 맨날. 그래서 예. 아까 뭐 하다가 예. 갑자기 멍해져 갖고 예. 할 말을 내가 순간 탁 까먹는 순간이 있어서 얼마나 주무세요? 요새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뭐 6시 정도에 나오니까 새벽에? 네, 6시 정도에 나오니까 그래도 한 5시간, 6시간 그 정도는 자요. 대단하십니다. 이 지금 계엄 때부터 얼마나 달렸어요, 진짜. 근데도 지치지 않고 또 정권을 만들어내니까 또 일이 더 과제가 더 생기고 미션이. 그렇죠. 이제 뭐 공약으로 대선 과정에 냈던 거 요거 어떻게 이 우선순위 매겨서 정책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것도 논의해야 되고. 그렇죠. 이 포인트에서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신데 임미애 의원님을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임미애 최고, 임미애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시고 혹시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돼가지고 임미애 의원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김두홍님이 이런 글 적어주셨어요. 의원님 그동안 TK에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농수산 장관으로 입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나 사실 이거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요거 읽었잖아요. 장관 갑니까? 뜻이 있으세요? 어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요? 뭐 추천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데 아직 전화가 안 왔습니다. 아니 근데 언론에는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언론 보도가 네. 되고 있더라고요, 의원님이. 네. 장관직에. 근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끝까지 전화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완전 직전에 전화, 직전에. 미리 언질 주고 이런 거 없이 언론에는 이미 막 하마평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전혀 전화가 안 오고 마지막 순간에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소위 묵기라 그러잖아요. 묵기. 깜냥 묵기. 예. 아직 저는 초선에 예. 이 농업계 쪽에서 일한 경력은 길다 하지만 예. 그래도 저보다 잘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경북에서 그 진짜 농사 지으시고 소 키우고 우사해서 그러시잖아요. 네. 네, 그 지금은 이제 국회로 와 계시지만 실제로 농사 짓는 국회의원, 전 거의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뭐 계신가? 그 전에 있었지요. 아 계셨어요? 강기갑 옛날에는? 의원도 있었고. 아 그러네 민주노동당. 네. 예. 그리고 김영건 의원도 있었고. 예. 그래서 뭐 저는 추천을 받은 것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런. 야 역시 정무 감각이 대단히 좋으십니다. 이럴 때 막 설레발치고 이러면은요, 굉장히 감점을 받거든요. 아주. 그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 어제 보니까 신문 기사에 상 받으셨다고 기사가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아, 네. 국회에서 여야 협치 우수 의원 의정 대상 수상. 이건 뭡니까? 이 상이? 이야. 저도 그런 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요. 네. 저도 이거 내가 왜 받았지 그랬는데 우 의장이 시상하셨죠. 네, 이게 오. 이제 산불 난 이후에 예. 그러니까 여야 협치 부분이라는 게 산불 난 이후에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이게 계속 정말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싶을 정도로 간담회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민들하고도 간담회하고 임업인들하고도 하고 농민들하고도 하고 소상공인들하고도 하고 그것도 지역이 5개 시군이어가지고 예. 돌아가면서 간담회하고 거기서 지원과 관련된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고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산불 피해 지원에 관한 특위도 구성하고 예. 특별법도 만들고 그리고 추경에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 아니었으면은 네. 추경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어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돈이 그거 저희 그래요? 민주당이 한 거예요. 네, 많은 의원님들이 또 네. 피해 현장에 와주셨고 그 와주신 그 힘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에도 반영했고 그래서 원래는 사회재난으로 이런 산불로 인해서 집이 다 타면 2천만 원 지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저희가 근 1억까지로 올렸고 2천만 원을 어떻게 다 새 삶을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요. 오.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나도 난데없이 날벼락 맞아서 내 네. 모든 걸 홀라당 다 태웠는데 국가가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저희 민주당이 나서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좀 알아주셔야 잘 되는데. 평가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상을 받았고 저는 그 평가를 예. 사실은 대선 때 우리 유권자들이 좀 해서 표를 조금 더 주시기를 바랬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안 돼갖고 제가 조금 많이 우울했다. 예. 그래도 라고 말씀을.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그런 위대함을 남겼기 때문에 경남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경남에 언제 그렇게 고정적으로 민주당 텃밭이 있었으면 맞아요, 김해가 맞아요. 언제 그런 게 있었어요. 부산도 그렇고 김해가 지금은 계속 우리 당 의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엄청난 유산이자 업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구 경북인들 다를 소냐.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 출신으로 진짜 멋지게 이 임기를 마치면은. 근데 대통령께서 사실 당대표 시절에 보여준 이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에 대한 애정은 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진심? 찐이에요. 네, 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발 이제 희망컨대 5년 정도 지났을 때는 네. 그 다음부터 총선에는 경북에 적어도 표가, 안동, 의성 네. 이 정도 지역에는 한두 석은 나와요. 계속 연속적으로 국회의원 배출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네. 3월 22일 날 산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게 불이 꺼지지 않고 25일 날 안동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런데 3월 26일 날 대표님 그거 선거법 위반 그거 2심 결과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네. 26일 날 결과가 딱 선고되자마자 무죄 판결 받고 곧바로 내려온 곳이 안동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네. 그리고 네. 안동, 의성, 청송, 영덕, 영양을 3일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니셨어요. 대단하시다 진짜. 네. 그래요. 정말 기대해 봅니다. 진짜 역사의 변화는 의외로 안 된다 막 비관적으로 얘기할 때도 한 사람에 의해서 또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역사를 바꾸기도 하지만은 한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또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진짜 이 임기 마치고 나서 대구 경북 특히 경북에 큰 변화가 있기를 진짜 기대하고 제 개인적으로 의원님 만나면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1987 이제 얼마 전에 60항쟁이었으니까 기념일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총학생회장이시고 그 전에 아까 말했듯이 서영교 의원이 전 총학생회장이었어요. 1년 차이. 네. 그러면 친하셨겠네요, 학교 다녔을 때? 친했죠. 오. 아니 그리고 친했다기보다는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뭐 이런 얘기하면은 안 믿어요. 그리고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네.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네. 서영교 의원 그러면 지금의 그 목소리, 그 체구, 네. 그 외모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대학교 때는 되게 예뻤어요. 지금도 그리고 예쁘죠. 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지금보다 훨씬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 체구도 지금의 한 2분의 1 정도. 아 그래요? 네. 와. 그리고 네. 그러니까 체면적이 네. 반 정도. 하여튼 네. 날씬하셨다 그때도. 그리고 네. 연설은 되게 잘했고요. 네. 대학교 때부터? 예뻤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예. 그 피부가 또 뽀해가지고 네. 우리 그렇게 쉽게 네. 이렇게 말 못 붙이는. 아우라가 네, 있었어요? 네. 원래 1년 선배가 제일 무섭잖아요, 대학교는. 약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농촌에 내려서 농사를 지었고 예. 어느 날 그 우리 민주당의 총선 때 여성 전진 대회를 한다고 어딘가에 갔다가 만났는데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부풀어가지고. 그 사이에. 네. 그때 한번 그리고 목소리가 받았구나. 너무 커지고 그래서 내가 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기자들이 네. 그랬어요 이러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네. 네. 그래갖고 서영교 의원이 저한테 네. 너 그런 얘기 했니? 이러면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는 조금 더 크게 해. 근데 굉장히 추진력이 있어요. 네. 학교 다닐 때도 일단 카리스마도 있었고 네. 그리고 연설을 할 때 보면 되게 설득력이 있는 지금도 본회의장에서 가끔 이렇게 뭔가 반대 토론이나 뭐 찬성 토론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 원고 없이 쭉 자기 이야기를 풀어갈 때 보면 네. 놀라울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근데 대학교 때부터. 쉬운 언어로 아주 그 논리적으로. 네. 그게 대학교 때도 그랬어요. 야. 그러면 약간 그 영향을 좀 받으셨습니까? 대학교 때도? 이렇게 바로 전 학생회장이니까. 뭐 영향을 받고 싶었으나 네. 그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요. 제가 따라가지는 못하죠. 레전드였구나. 네. 근데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87년에 총학생회장이셨고 그 신촌에서 네. 그 이제 이한열 열사도 돌아가시고 그때 정말 그 신촌 앞에 시위도 정말 어목했던 시절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영교 의원하고의 추억에서 약간 좀 자부할 수, 자랑할 거는 딱 하나예요. 예. 저는 87년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때 최전선에 있었다. 그때 우리 학생들이 17,000이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땐 전교생이 다 나온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뜨거웠던. 대운동장을 꽉 메우는 인원들과 함께 대중투쟁을 했던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거죠. 그 시기에 우리 이화인들하고 함께 네. 그 현장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건 저한테는 되게 영광스러운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아주 감동스러운 투쟁의 현장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생하죠. 그거는 제가 네. 서영교 의원님보다는 거의 40년 전인데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의원님 뵐 때마다 대학생 때 그 모습이 자꾸 뵌 적도 없는데 제가 대학교 때 운동권 누나 하고 이미지가 너무 비슷해요. 제가 정말 닮은 분이 있거든요. 저를 이쪽 세계로 끌어온 누나가 있는데 너무 닮으셔가지고 그 이미지가 아주 선해요. 아주 청년 같다는 생각이 늘 들고. 제가 네. 왜 가끔 이제 온라인상에 이렇게 떠도는 사진이 있는데 네. 그때 6월 항쟁 때 담벼락에 올라가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하는 그 사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제가 거기 올라갔을 때 떨어질까봐 제 발목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변영주 감독이에요. 그때 8호 학번 법학과. 그러시구나.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오늘 처음 나셨으니까 이제 차차 이제 스픽스 나오시면서 또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메일 나올 때마다 야 진짜 이 지역 구도를 또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인재로서 더 성장하는 마음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응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도움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 스픽스몰 아시죠? 이제 많은 분들 아시죠? 회원가입 아직 안 하신 분들 빨리빨리 해주시고요. 어디서든지 찾을 수 없는 최저가로 모십니다. 특히 소팔메토 이 더블 이 영양제는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이거 여러분 밤에 잠 못 주무시고 자꾸 소변 때문에 화장실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직방입니다. 이거는요, 뭐 말이 필요 없어. 여러분 숙면을 도와드리는 정계한 대표님도 실제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 여기서 외에는 이 가격에 절대 못 얻으시니까 스픽스몰 빨리 가입하시고 빨리빨리 주문하셔서 숙면 취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수의 전략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